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완전 개똥 시궁창 그지같은 뻘꾸디에 빨려 들어갈 뻔했으나 스스로 각성 탈출을 한 그런 똑똑한 아가씨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보죠. 제목 남친 누나인 예비 시누이가 알고 보니까 상습 음주운전 예비 살인마입니다.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아, 네. 당장 틀게요. 원제 예비 시누이가 음주운전 상습범이래요. 이런저런 내용들 싹 다 빼고 그냥 지금 당장 고민인 부분만 쓰겠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친 이번에 프로포즈 받았고요. 그걸 기념해 처음으로 남친의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남친 누나 보니까 성격이 참 시원시원해요. 솔직히 호감이 갔고 괜찮은 사람이다 싶었죠. 그래서 친해지고 싶다며 저희랑 같이 놀러를 가자고 했을 때 별 거부감 없이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지방에 같이 가기로 했는데요. 하필이면 이때 남친 차가 고장, 결국 수리를 맡겼고 그 때문에 렌트를 해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안 된다며 저한테 렌트를 대신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저도 요즘에 연말이라 일이 너무 바빠서 아무래도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언니한테 부탁을 해봐 라고 했더니 면허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아직도 면허를 안 딴 거야? 라고 물었더니 진짜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소리를 합니다.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면허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 음주운전하는 거 진짜 완전히 극혐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벌써 여러 번이라니. 아니 진짜 미친 거야?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나. 어이가 없네요. 특히 거기다가 이거를 진짜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남친.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안 부끄럽나? 여하튼 이걸 빌미로 대화를 더 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다 단독 사고였고 그래서 누구를 치거나 한 건 아닌 터라 빨간 줄은 아닌데 폐차를 3번이나 시켰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기물들 다 부시고 남의 가정집도 부시고 집으로 돌진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사람인가 싶네요. 아니 그래 100번 양보해서 한 번이야 실수라 쳐도 물론 이 역시 절대 납득은 안 되는 거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패자까지 했으면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 거기다가 이 언니 그렇게 막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차를 계속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직업을 들어서 알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부모님의 뒤치다거리가 있었을 텐데 특히나 계속 차를 사준 거라면 그렇다면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과 상식이 저하고는 맞지 않는 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일까? 이 결혼은 하지 말아야 되나? 등등등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거나 내 남친이 그런 건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일인 걸까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내가 쓴이라면 이 결혼 절대 죽어도 안 합니다. 음주운전 상습범이랑 상종하기 싫어요. 구역질 올라온다고. 게다가 폐차를 여러 번 했다. 세상에나. 저 집 사람들 쓴이 상상 이상으로 개념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미친 거죠. 2번 폐차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했는데 그중에 대인 사고가 정말로 없었을까?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이며 그냥 이건 습관이에요. 예전에 교통사고 그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무면허 음주운전하는 인간들 벌금 먹고 실형 살아도 절대 안 바뀌더라고. 거기다가 지들 스스로도 그게 습관인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씨 재수 엉걸리게 붙었어. 아이씨 재수 없게 걸렸어. 이러면서 짜증내고 지랄합니다. 3번 저거는 그냥 습관이라서 절대 죽어도 못 고쳐요. 해서 쓴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일 반드시 생깁니다. 자기야 우리 누나가 또 음주 사고를 냈어. 그런데 이번엔 재수없게 사람을 쳤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합의금이 필요하대. 한 8천 정도. 이 돈 못 해주면 우리 누나 깜빵 가야 돼. 그래 자기 마음 나도 알아. 나도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 가족이잖아. 만약 우리 누나 잘못되면 엄마 아빠 다 쓰러진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한 번만 도와주자.
아시겠죠? 이 지랄 날 가능성 99.99%입니다. 물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말이죠. 이래도 결혼을 하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4번. 내 전남친 아버지가 그랬어요. 전남친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이후 홀어머니가 자식들 키우셔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딱 그렇게만 알고 2년 동안 사귀다가 결혼 얘기 나왔을 때 상견례를 했는데 이때 전남친의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많이 기운다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아유 우리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형편이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사고 얘기를 꺼내는데요. 헐 이런 미친. 이게 알고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죽은 거고 피해자도 마찬가지 총 2사람이 죽었던 엄청난 사고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남친 아버지가 사고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운이 안 좋았니 어쩌니 하는데 눈물까지 흘리며 신세한탄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를 포함해 저희 엄마 아빠 전부 다 얼어버렸죠. 그렇게 상견례가 끝나고 전 남친과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새끼도 똑같아.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힘들게 큰 거 그 얘기를 하는데요. 오만장이 다 떨어지더라고. 참고로 그때 죽은 피해자가 10살 여자아이였다고 합니다. 10살 여자아이. 이 미친 인간이 밤새도록 술 처마시고 운전하다가 아침에 등교하는 어린아이를 들이박은 거죠. 그런데 이거를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재수가 없었어 이러면서 되레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일단 미친 생각으로 살아왔다는 게 너무 소름 돋았죠. 그래서 제가 야 이 새끼야 미쳤냐? 니네 아버지는 음주운전 가해자야. 그 때문에 그 부모는 목숨 같은 딸을 잃었다고. 그런데 그게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게 할 소리냐? 너희들이 정녕 인간이냐고 이 새끼야 라고 말한 뒤에 그날 바로 헤어졌죠.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잘 헤어졌다며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 뒤로 이 새끼가 술 처마시고 전화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모욕했니 어쨌니 이딴 개시를 하는 거 그냥 상대하기 귀찮아서 그냥 번호 바꾸고 잠수를 타버렸죠. 알겠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친 당사자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엔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미친 인간들 엄청 많습니다. 당장 버리세요. 5번. 음주운전 상습범들은 말이죠. 단속에 걸려가지고 벌금을 물거나 면허가 취소됐을 때 앞으로 절대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재수 다음엔 절대 안 걸린다 내가 이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듣고 진짜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 다 거르게 됐어요. 6번. 그래도 그 집에 돈은 많은가 봅니다. 음주운전 벌금 장난 아닐 텐데 거기다 차를 3대나 박살내고 폐차까지 했으니 실제 피해는 더 엄청났을 거고 또 음주 말고도 다른 사고도 많이 쳤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야 부모가 케어를 해준다지만 나중엔 바로 누구야? 지 동생과 쓴이한테 손 벌리겠죠. 특히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것 같은데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 옆에 두면 진짜 힘들어요. 개 피곤합니다. 사실 제 지인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데요. 자기 사위를 앞에 앉혀놓고 대포차를 타고 다니면서 벌금이고 세금이고 안 내도 되니까 편하고 좋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남편 보기 부끄럽다고 민망하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요. 저도 그거 듣고 입이 쩍 벌어졌죠. 추가. 어제 답글들 읽고 남친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단 몇몇 분들이 남친네 집 돈 많은가 보다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돈 없어요. 근데 돈을 떠나서 정말 어이가 없는 건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돈이 없어서 저희들 결혼할 때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해가지고 저는요 그래 노후자금이니까 자식한테 주기도 좀 그렇겠지 싶었는데 이게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 누나가 사고 친 거 수습한다고 노후자금을 다 써버려가지고 진짜로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였어요. 그래도 저는요 설마 그냥 주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속으로 따져보니까 즉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 비용, 벌금, 폐차, 또 새로 차 사는 거 멀쩡한 남의 집 들이박아가지고 박살낸 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 한두 푼이야? 그런데도 그 집안 분위기가 누나와 엄마 위주로 돌아가던데 그런 만큼 앞으로 누나가 사고를 치면 은퇴하신 부모님들이 더는 감당을 못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동생인 남친 몫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차도 없고 운전도 안 해요. 못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술 먹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고 눈치 보니까 거의 매일 술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본인 차가 아니라 남의 차
내 차를 운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결혼 어제 바로 스탑했고요. 많은 도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버릴게요. 댓글 1번. 그렇지. 똥을 밟기 전에 브레이크를 잘 밟았네. 깔깔깔깔. 2번. 그렇죠. 음주운전 자체도 미쳤지만 새 가족이 될 사람한테 자기 누나가 음주운전 상습범이라는 걸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한다. 이게 훨씬 더 소름 돋아요. 그냥 이거는 창피한 걸 아예 모르는 그런 미친 곳이야. 잘 태웠어요. 대댓글. 근데 따지고 보면 말을 해줘서 얼마나 다행이야. 3번. 폐차를 3번이나 했는데 차를 사라고 돈을 대줬다. 야, 진짜 미쳤네요. 그래요. 얼른 TT 하세요. 이건 뭐 기본적인 양심, 상식이 없는 그냥 미친 곳이야. 제정신이야? 4번. 그렇지. 이거는 그러니까 걸린 게 3번이지. 그것도 사고로. 그런 만큼 그 사이사이에 수백 번은 더 했다는 뜻일 텐데 언젠가 반드시 살인을 낼 미친 인간입니다 이거. 거기다가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가족들 잘 걸렀어요. 덜덜덜덜. 5번. 그래도 이 아가씨는 정신이 안 혼미해서 좋다. 이런 경우 보통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것들은 근데요 이거 하나 빼면 다 괜찮거든요. 이제랄 하면서 지 스스로 똥 시궁창에 빨려 들어가더만. 똑띠하네 똑띠야. 저도 음주운전 상습범을 하나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공감을 하는 게 버릇입니다. 겁을 안 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고를 낸 적은 없고 그냥 3아웃 됐던 친구인데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가 한 10년 전이었고 마지막 벌금 낸 게 1700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지랄을 했는데도 그 무면으로 차를 몰고 다니더라고. 지금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안 바뀌어요. 진짜 이게 자기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맨정신일 때는 운전 절대 안 해야지 싶은데 술이 들어가면은 그냥 그게 없어진대요. 겁이 없어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겠답니다. 이게 미친 거죠. 아무튼 쓰니 잘 버렸어요. 감사합니다.